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중개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제가 이제 82년생이고 한국 나이로는 42살인데요. 이제 여성분들로 따지면 회사에서 퇴사를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노후 준비 때문에 무작정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따놓으면 좋다고 하니까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부동산을 접하게 된 게 31살 정도였을 때였고요. 그 당시에 저는 최초의 부동산을 접하게 된 게 상가 사무실 쪽입니다. 그것도 특히나 권리금 상가. 가장 어려운 물건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 사실 컨설팅 업체라는 게 중개업의 전문성을 대변할 수는 없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회의감을 느끼고 그만둔 것도 사실이고요. 다시 회사를 들어가서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부동산 일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잠실에서 다시 시작했을 때는 잠실에서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가 사무실을 위주로 일을 했고, 중간에 영등포에서 주택을 어느 정도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는 2020년 8월 달부터니까요. 21, 22, 23. 이제 4년 차입니다. 정말 소속공인중개사로 있을 때와 운영을 할 때의 그 느낌이라는 것은 정말 완전 다른 세계라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운영을 고민하는 소속공인중개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 이 일을 하면서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뭐 대단히 큰 돈을 벌었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그 큰 돈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어찌됐건 손해를 보지 않고 늘 이익을 얻었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할 때는 저의 능력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잘해야 했고,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했었고, 그리고 많이 뛰어야 했었고, 많이 광고했어야 했었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었지만 중개하는 거에 대한 자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를 느꼈고요. 꽤나 실장으로서도 중개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남다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는 일하는 정도의 수준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운영을 하면서 과연 개혁 공인중개사로서 40이 된 여성이 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그리고 돈은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투데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법인으로 전환한 지는 약 6개월 정도 됐고요. 중개법인으로 전환한 이유는 제가 좀 특이하죠. 주택이 아니라 상가 사무실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하는 고객층이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경우에 법인과 계약
또는 거래를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컨설팅 사업자를 하나 더 낼 것이냐, 아니면 정통성을 고려해서 중개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사실 저는 늘 중개를 하면서 정도를 걷는 걸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개 사고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중개를 할 거고, 저와 함께 일했던 모든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스타일로 중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중개법인을 설립하게 됐고요. 지금 직원은 5분 계십니다. 한 분은 주택파트 전담으로 하고 계신 팀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4분은 저와 함께 사무실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중개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독특하죠. 실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나 물권적 공유,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 그리고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거래를 하면서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부탁에 따라 중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따로 그래서 광고를 하고 있지 않고요.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물건들도 저희 소속 공인중개사분들께 전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약이 될 것 같은 것들은 저희 소속 공인중개사분들께 전달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를 보고 오신 손님들을 소속 공인중개사분들께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고객분들만 제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개업을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경험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이 없는 업종이기도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영업이라는 것이 모두 다 동일하겠지만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고액의 물건을 다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이든 소속 공인중개사든 반드시 최소한 2년 이상은 경력을 쌓고 오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잠실, 그리고 최초의 부동산 일했을 때는 강남, 그리고 지금은 영등포에 있는데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선택을 한 이유는 영등포에서 중개를 하려면 강남과 잠실, 그리고 마포의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등등의 지역에. 그래야 비교를 해드릴 수 있고요. 내가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어필할 수가 있죠. 고객님께. 그래서 저는 3대 오피스 상권인 종로, 여의도, 강남 중에 강남을 최초로 선택을 했고요. 강남은 너무 경쟁력이 심하고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중개법인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중개법이긴 하지만 저는 소수정예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처럼 100명씩 있는 중개법인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덜한 잠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때 선택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강남을 중개를 하면서 잠실도 함께 중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남의 분위기도 알면서 잠실도 함께 중개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영등포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오픈을 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지역으로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영등포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우선
오피스 상권 부근에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남, 종로, 여의도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고민해 봤을 때 특히나 그리고 저희 나이대와 비슷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개를 하면서 그리고 오피스 상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좀 해볼 수 있겠다. 좀 소위 말해서 날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곳이 영등포였고요. 그래서 영등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선택한 곳에 대해서는 글쎄요, 완벽하진 않지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저는 여자가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중개사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는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회사도 되게 꽤 오랫동안 다녔었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스트레스 지수로 따지자면 한 10분의 1 정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는 직업이 상당한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에 대한 사업 계획서와 해낼 수 없는 일에 대한 압박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대한 계획서 작성 등 회사에서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일정을 만들고 내가 하루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금의 업무 패턴이 저에게는 너무 잘 맞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원하지 않는 시간에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뭐 일을 안 하면 돈이 당연히 안 벌리겠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면 돈을 또 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시간적 자유가 가장 컸던 선택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과연 중개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인 성향이 좋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예를 들어 전화하는 전화 공포증이 있다던가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 공포 심리가 발동을 하면 근데 초기에는 다 누구나 긴장을 하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하거나 만나는 게 싫어지면 그건 중개사가 맞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영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두 번째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센스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님의 소위 말해 비위를 맞출 수 있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캐치할 수 있는 기본적 센스가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중개사의 덕목 중에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식. 중개사가 갖춰야 될 지식이 있고 서비스적으로 알려드리는 지식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모든 중개사가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이지 못한 중개사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복덕방이라는 소리를 듣고 도장만 찍고 돈을 번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저는 늘 그런 정보에 예민하려고 하고 민감하려고 하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경제신문을 보고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나 기사를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학교를 다니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트렌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중개사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배울 것이 없는 사무실에 과연 누가 들어올까요? 후속공인 중개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대표님께서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그건 네가 알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사장이라면 거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은 배우려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뭐 물론 사장님과의 상생 그리고 같이 돈을 벌기 위함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게 없는 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네. 가급적이면 저는 경력은 조금 있으시되 나이가 너무 많지 않으신 좀 활동적인 대표님 밑에서 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정도를 걷는 사람이 저는 오래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장님들한테도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꼼꼼하게 중개를 하는 편인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중개 사고가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 스스로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과 만나서 어떻게 일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 성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장님을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정말로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센스가 있는지 그리고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엉덩이 무겁게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항상 활동적으로 답사를 하거나 손님을 만나거나 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확실합니다. 망하시는 중개사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반대로 잘하시는 중개사분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떨 때는 실장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벌어가세요. 저는 사실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은 저의 내실을 탄탄히 하고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와 오래 갈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실장님들이 일하기 편하게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장님들이 들으시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나요, 실장님들? 네. 아니라고요? 네. 아무튼 월천도사라는 말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월천도사. 이게 사람이 돈을 벌다 보면 어쩔 때는 200만 원도 크지만 어쩔 때는 1000만 원도 적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사람의 그릇이 커지는 거겠죠.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걸까요? 자꾸 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뭔가에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다 보면 새로운 방향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주변에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중개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다만 무작정 개업은 하지 마시고 배우시고 좋은 사장님 밑에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를 뽑아 먹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을 하실 때 직원들을 반드시 고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배우는 게 많고요. 실장님들께. 그리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인중개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
방법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뵙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청소라서 지금 뒤에 막 지저분하고 난리인데, 참고로 저는 실장님들께 청소를 시키지 않습니다. 운영할 때는 그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하러 오신 거지 청소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